민법 98조에 물건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개념이 나와 있는 부분은 그 개념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98조에 물건이라는 게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내용들이 이 기타라는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 유체물이나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 예를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예를 한 2개 정도 들고 그리고 나머지를 기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법기술의 형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 보면은 유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임목법에 의한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4번이요. 그리고 5번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유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체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민법에 또 구체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개념들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민법 99조에가 있죠. 그리고 주물, 종물 이런 것들 이것도 100조에 나오고요. 그리고 원물 과실 이것도 101조에 나오고 102조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물건의 개념에는 유체물, 전기, 기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데 유체물의 내용 중에 부동산 이게 5번 지문이죠. 이 부동산의 개념 정의가 또 나와 있어요. 그 부동산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게 토지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이 임목이겠죠. 나무,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어 있는 물건 그게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타고 가면 결국은 유체물이고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4번입니다. 나머지 전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채권은 물건의 개념에 속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번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도 뭐 이론하고 뭐 조문 이런 내용이에요. 1번 보면 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 행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시인할 수 없는 행위.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지문,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민법 2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3번 권리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크면 권리 남용이 된다. 이 모든 경우를 권리 남용으로 단정 지어버린 표현이죠. 상대방 손해가 크면 무조건 권리 남용인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권리의 그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시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여기 정의에 보면 있잖아요.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시인할 수 없는 행위. 이 정도를 가지고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4번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권리행사는 위법한 거로 되어 정상적인 권리행사에 따르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권리남용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친권남용과 같이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그 권리남용의 효과로서 인식을 해두셔야 돼요.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가. 원칙이 바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독일에는 사건 박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뒤쪽에 가족법 쪽에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 친권을 남용하면 친권 남용도 권리 남용의 일종이잖아요. 친권이라는 권리를 남용한 거니까 그럴 때는 친권을 박탈시킨다. 그거는 이제 그 부모 자식 간 친권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권리를 박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한 거죠. 입법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종물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도 100조에 주물 종물 나왔었죠? 이 종물의 요건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머리로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시험장에는 조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문자라 그러죠. 그런 걸 따서 많이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상부 동독 이렇게 해서 뭐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딴 겁니다. 여기 지문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1번 조물은 주물을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 상. 그리고 주물에 부속된 것, 부. 그리고 5번 보시죠. 주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 동. 그리고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 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부동독 이렇게 외우시면은 뭐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4번 보면 종물은 동산의 하나에 인정된다?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도 물건이라고 그랬죠? 부동산도 유체물이고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 부동산, 예를 들어서 집이 있고 그 집에 딸린, 옛날에는 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거 있죠? 별채 이런 것들은 그 주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종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동산의 하나에 인정된다면 틀린 거죠. 그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5번 보시면 다음 편은 부동산과 동산을 간단히 비교한 것.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기 우리 민법상 그 개념 정의를 할 때 동산의 정의를 따로 하진 않아요. 부동산의 정의를 하면서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해놓고 그 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소거하는 형식으로 개념을 정의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1번 물권 양도의 공시 방법. 동산이라는 거는 뭐 어떤 물건이요, 분필 이런 것도 동산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줘야 되죠. 준다는 게 인도죠. 그런데 부동산을 들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거기다가 등기를 해놓는 것. 그게 이제 양도의 공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신의 원칙 적용 여부.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돼요. 여기 뭐 분필에 뭐 이렇게 이름표 달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달아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누구 소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점유한 사람이 소유한 걸로 믿어요. 그게 이제 공신이거든요. 공신력. 그래서 동산 같으면 그런 게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떤 땅에 가서 이름표를 찾을 수는 없지만 등기부에 그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거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진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무주물 선점 대상 여부. 무주물 선점이 민법 252조에가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252조) 예,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란 게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란 얘기죠? 그거를 선점, 먼저 점유한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다. 이걸 자체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2항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무주에 관한 부동산이 있어요. 산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주물 선점을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은 대상이 안 되고 오히려 동산만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써진 거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용익물권 인정 여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죠. 용익물권이 뭡니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게 민법에 규정된 용익물권이에요.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그리고 담보물권의 종류 5번. 유치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이죠.